월 용돈을 평균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어디냐. 이걸 이제 중심화 경향 혹은 다른 책에서는 집중화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에 몰려 있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량이 대표적으로 평균, 중위수, 최빈값이 있다는 거죠. 예. 평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값이에요. 중앙값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쭉 나래비를 세워요.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거기에 중간에 있는 거.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 그래서 예를 들어 월 용돈이 얼마냐 했더니 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는 30만 원 응답이 전체 100명 중에서 20명이 나타났다면 그게 30만 원이 최빈값이 된 거예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 뭐 솔직히 최빈값을 중앙으로 잡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균이나 중위수를 중앙값으로 이제 많이 잡죠. 자, 중심이 어디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냐? 많이 몰려 있냐? 아니면 골고루 퍼져서 분산돼 있냐?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개념을 하나 이제 뭐 제가 재밌다고 할 때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언급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그 월 용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데도 평균 30만 원이 나오고 다른 집단도 30만 원이 나왔는데 요 집단은 상당히 몰려 있어요.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근데 요 집단은 상당히 퍼져 있어요. 뭐 0만 원에서 뭐 20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집단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다? 동질적이다. 동질성이 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 비슷하다는 게 뭐 인종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그건 몰라요. 예. 측정된 변수, 즉 용돈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집단은 동질의 반대는 뭐죠? 예.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질성이 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른 용돈을 쓰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계에서는 둘 중에 뭘 좋아할까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동질적인 집단이 좋을까요? 이질적인 집단이 좋을까요? 네, 동질적인 집단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 평균을 중심으로 뭔가 자료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 집단은 평균이 30만 원이고 그리고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뭐죠? 소득이 아니죠. 지금 뭐 하고 있죠? 평균 그 월 용돈이 높을수록 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 뭐 이런 이제 관계를 파악한다. 어쨌든 평균 간의 관계인데 그 자료가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는 더 추정이 더 이제 일반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은 이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집단은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용돈을 많이 쓰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분포가 너무 커서 이 집단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요 퍼짐 정도가 몰려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일반화도 예측도 잘 돼요. 자, 그래서 얼마나 자료가 중심으로부터 퍼져 있냐 몰려 있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분포도라고도 분포도가 아니라 분산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분산. 자료가 이제 퍼져 있는 거를 통계적인 용어로는 데이터 분석적인 거는 분산이라고 하죠. 베리에이션, 베리언스, 베리에이트. 이제 또 산포도, 이게 포도는 아니겠죠. 산포, 분포도, 그 퍼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것들, 분산, 표준 편차, 범위, 4분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표준 편차 분산. 공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가 얼마나 중심,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 값.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식은 그냥 머릿속에서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 몰려 있는 정도까지 안 돼. 이게 중심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몰려 있냐, 이렇게 몰려 있냐. 이쪽에 중심이 더 몰려 있고 꼬리가 오른쪽에 있냐, 이쪽에 중심이 몰려 있고 꼬리가 왼쪽에 있냐. 이렇게 치우침 정도. 이게 이제 외도죠, 외도.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는 이제 중심에 딱 있으면 정기분포하고 거의 비슷하게 중심에 딱 있으면 외도는 0이에요, 0.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몰려 있으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몰려, 이게 왼쪽이죠. 왼쪽으로 몰려 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때는 외도가 플러스예요. 왼쪽으로 몰려 있으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료가 몰려 있으면 외도가 마이너스의 값을 값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값의 세제곱 값이기 때문에 부호가 이제 바뀌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첨도는 이 정기분포 모양에서 이 높이, 몰려 있는 정도죠. 정도가 이 정도일 때 0으로 잡는데, 근데 이게 더 뾰족할 수도 있고 뭉뚱할 수도 있죠. 결국 첨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이 자료의 분산과 관련이 있어요. 분산이 작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정기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겠죠. 왜냐하면 이 너비는 정해져 있어요. 전체 확률 밀도 분포에서 이 너비는 1이에요. 100%. 근데 이 100%가 중심에 막 몰려 있으면 당연히 꼭대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뭐 밀가루를 반죽을 쭉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양인데. 그래서 첨도는 좀 커도 돼요. 뭐 0이 아니라 뭐 2, 3, 4.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에 따르면 한 7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7이면 이제 꽤나 높은 건데 그 정도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런 게 문제죠. 이제 정기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보다 낮은 거, 그러니까 첨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 그 경우는 이제 많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도와 첨도만 딱 봐도, 외도가 예를 들어서 뭐 2.5, 그러니까 첨도가 뭐 0.7, 그 숫자만 봐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한 사람들은 자료가 약간 오른쪽으로 몰려 있구나, 높은 쪽으로 많이 몰려 있구나, 그리고 첨도가 0.7이니까 이게 좀 퍼져 있구나, 이렇게 좀 중심에서 분산이 퍼져 있구나, 약간 이질성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걸 대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